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욕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콜롬비아 OR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입니다. 자, 널싱홈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병원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암울한 생활에서 정서적, 경제적, 그 다음에 환경적, 인권적인 모든 것이 보상된 기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적응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원장님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이 선생님도 5년 전에, 좀 한국에 가시기 전에, 미국 가시기 전에 5년 전에 수술 경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그래서 수술 경력을 일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참 이렇게 대단하죠. 그죠?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신 건 아니고요. 자, 지역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미국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병원 콜롬비아 병원에서 우리가 OR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요. 콜롬비아 갑시다. 자, 콜롬비아는 일단은 대통령 세 분이 그래서 배출된 곳으로서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콜롬비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자, 다음 선생님은요. 자, 평생 동안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을 2달 동안 경험했습니다. 은행 특이요. 자, 핸드폰 개설하기요. 자, 성희롱 교육 인정받고요. 자, RSS 시험도 올랐다. 근데 일단 RSS 시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병원 인터뷰 받고요. 자, 집 렌트 계약했고요. 인터넷 설치했고요. SNS는 신청해서 작성하고요. 자, 수령했고 렌트가 빌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하기요. 취업 전에 신체 검사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했죠. 그죠? 자, 프루 백신 접종하고요. 다음 지금 우리 쌤들은 전부 다 코로나 백신을 다 병원에 접종했다 그래요. 자, 메디케이드 공짜 의료보험 이게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메디케이드 우리 저번에 가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 어떻게 되냐 그러죠. 그죠? 그런데 간호사들이 대부분요. 가족들이 메디케이드 보험을 공짜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이 선생님도 저번에 이제 되게 놀랬었어요. 그죠? 이 선생님도 지금 그때는 애들이 2명이니까 어린애니까 받았는가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은요. 애도 커요. 그죠? 간호대학 다니는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이분의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서 수령됐다니까 대단하죠. 그죠? 미국에서 무료로 의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가족 모시고 간 분들이 전부 다 이거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더라고요. 주로 난민이나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데 하여튼 우리 간호사들이요 대부분이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축하합니다. 그죠? 저기서 하여튼 미국은요. 저번에 간 선생님은 하여튼 캔서가 브레스트 캔서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술하라고 그 선생님이 한국에서요 성모병원에서 온콜로지 근무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요 사기인데 불구하고 그냥 미국 갔어요. 그죠? 근데 수술하라고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영주권 없이 갔는데 그때 메디케이드 가가지고 공짜로 수술 안 받고 그 다음에 타목시펜 쓰죠. 그죠? 브레스트 캔서에 타목시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해가지고 타목시펜이 뭐죠? 안티에스트로겐요. 안티에스트로겐으로서 뭘 하죠? 캔서를 그래서 퍼지는 것을 예방한다. 시험이 계속 나오죠. 자, 이 타목시펜 쓰고요. 머리는 아프지만은 그래서 미국 가서 타목시펜 맞으면 이 타목시펜 사이드 이펙이 헤드에이크거든요. 머리가 엄청 아파갖고 그래서 캔서 걸린 상황에서 타목시펜 쓰면서도 미국에서 합격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요 타목시펜도 안 쓰고 캔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합격하죠. 그래서 LA에서 지금요 온콜로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도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가 저도 그 선생님요 하여튼 타목시펜 쓰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그래요. 한국에 무조건 뭐 메스텍토미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가서 타목시펜 맞고 아자 하고 다 나아가고요. 지금요 근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암 치료하면 안 되고요. 자, 미국에 사셔야죠. 그죠? 공짜로 거기다가 수술하지 않고요. 메스텍토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걸로 그죠? 그래서 호르몬으로 호르몬 제제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죠. 그죠? 자, 기회의 땅이다. 그런데 일단 메디케이드 받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그죠? 가자마자 한 2주 안에 그죠? 영주권 받고 자, 가실보험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입을 유니폼, 신발, 청진기 구매하고 자, 수표 사기
수표 사고, 자, 퍼펙트 널싱홈에서 서류 작업 끝내고, 차 사고, 우체국서 머니 오다 사고, 자, 다음에 세간살이 장만하고, 자, 일할 널싱홈에서 코비드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면은 코로나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이스에서 크레딧 카드 만들고 등등 총 24가지를 모두 해결했다. 와, 대단하죠. 그죠? 물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또 퍼펙에 있는 이민 변호사가 은행이나 일단은 카드 신청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정명을 정인이 돼서 우리가 스폰서가 돼갖고요 도와주셔요. 그죠?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변호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도와주시면은 대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요. 일단 이게 2주간에 2달간에요.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애들 2달 동안에 다 경험했다.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쌤 미국 갈 때 이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경력을 여러분들한테 희생하겠다.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애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가 남았죠. 그죠? 아들이 남았는데, 이걸 이제 학교를 붙여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학군이 좋다 그래요. 그죠? 자, 학군도 좋고 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자, 죽도록 이제 영어 공부할 일만 남았고요. 의지 한국인으로서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보면은 끝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신 소식에 저도 힘이 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요. 자, 뭘 했냐?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데일리 메디. 그래서 임수민 기자님께 그래서 한국 간호사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좀 이제 공동 대처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14년째 문 닫힌 제목이요. 자, 문 닫힌 미국 간호사 시험. 자, 2007년부터 시험센터가 폐쇄해서 복지부 인력 유출 등의 우려에서 부정적 입장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자님한테요. 45만의 간호사 중에서 1년에 100명, 200명 가는데 퍼센테이지가 계속 수치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무슨 인력 유출이냐. 23만이라는 유휴 간호사가 놀고 있는데 그 간호사 활용에 월급만 많이 주면은 다 나온다. 장롱면에서 다 이제 들고 나온다. 그걸 활용해 이제 미국 간호사를 걔는 열심히 미국 간호사 가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2년 동안 다 근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공백기가 없어요. 우리는요. 경력 단일도 없는 상황에서 가는데 왜 이렇게 미국 간호사 시험을 건드리냐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알려달라 해가지고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의료에 관하니까 데일리 메디 그래서 임수민 기자하고 했는데 2007년요 국내에서 미국 간호사 시험이 폐쇄된 이후에 자 2020년까지요 국내 응시가 불가능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간호직 종사자들의 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특기죠. 자, 특히나 라이센스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력 유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자, 제가 항상 간호협회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락할 때마다 코로나 간호사도 없어서 난린데 왜 미국 간호사를 보내느냐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의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자, 우리 간호협회의 모든 사람들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따 개인의 행복을 권리와 추구를 갖다 제한할 수는 없죠. 그 말 할 때마다 막 꼭지가 돌아요. 그죠?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일단은 간호사 TF팀에 근무하는데 간호사도 아니니까 하여튼 속이 터져요. 그죠? 자, 뭐든지 막말을 해요.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속 터지는 마음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간혹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인력 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 간호사 시험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말이 돼요? 자, 그래서 미국 간호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자한테 제가 2019년 7월부터 계속 20년 7월부터 계속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시험센터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였다고 말을 하고 있다. 국내 유출이다. 인력 유출이다. 였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간호사 시험인 앵크렉스는요.
자,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국가시험으로 미국 외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아시아 각국에서 응시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려줬고요. 자,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NCLEX 응시 가능했지만은 2007년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NCLEX 대행 기관인 피어슨 뷰너 한국 내 시험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자,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은 국내 시험장은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이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도 우리가 한국 간호사의 미국 간호사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요, 간호협회에서도 한 번도 14년 동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자, 저도 지금 어제도 국회의원실에 갔다 와서 의원님하고 또 이제는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원님도 그래요. 그죠? 어떻게 간호협회에서 이렇게 16,100명이 이때까지 시험 쳐서 16,100명이 미국 간호사에다가 많은 시험 수수료를 냈고, 그 다음 간호협회에도 시험 수수료를 냈고, 국내 윤리라는 교육을 미명하려서 우리가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미국 쪽으로 직접요. 그래서 미국 대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미국 대사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담당자한테 저희는 긴급하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저희 딸도 미국에서 계속 피어슨 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고요. 다음 피어슨 본부에는 그래서 다시요죠. 그래서 미국 의회를 통해서 피어슨 본부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속 터진 마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끝까지 간다. 그죠? 끝까지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자, 의원님 3명이 모여서 다시요. 한 의원님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다시요. 보건복지부 간사 의원님을 또 만나서 우리 문제를 타진해서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 국내 시험센터가 폐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요. NCLEX 억지한 한국인은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자, 이들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등의 시험을 봤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장 대부분이 폐쇄돼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자, 현재 국내 NCLEX 응시생들은 미국에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왕복 비행기 요금과 숙박비 시험 응시료 등을 포함한 학생들은요. 시험에 한번 응시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왕복 비행기값하고요. 자, 그다음에 호텔비요. 그다음에 시험 수수료에서 제가 기자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길게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그래서 세계 최초죠. 한국 최초죠. 자, 미국 간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험 센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게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요. 자, 데일리 메디 신문 들어가서요. 클릭 많이 하시고요. 이 기자분한테 항상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우리가 간호사들이요. 이런 기자들한테 우리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단합해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기자님한테 많은 하소연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클릭이라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 기자님이 다시요 또 우리 문제를 기사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18년 동안 NCLEX 자격증 시험 학원을 운영한 해온 A씨는 그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리핀에서도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센터가 폐쇄된 적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재는 다시 운영하고 있다. 자, 국내는 대부분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는 데까지도 아직까지 폐쇄 중이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죠? 저희가 문제 유출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문제 유출해요? 문제 유출했다는 사람이 무식한 놈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무식함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당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떻게 국민성이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특히 간호협회야. 자, 이게 법적으로 무혐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해요. 옛날에 유출했으니까 쪽지 시험에 놔두고 있죠. 쪽지가 어디 있어? 쪽지 내놔봐라 그랬더니 있대요. 그죠? 그럼 내놔봐라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그 쪽지 법원에 다 가 있었다. 다 내가 검증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요. 그러면 시험 문제 유출됐으면 원본을 가져와라. 원본을 안 주는 거예요. 원본이 없죠. 왜냐하면 알파고에서
문제를 내니까, 컴퓨터가 내니까 시험 출제원도 몰라요. 제가 검찰에 불러다니까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누가 어떻게 감히 문제 유출을 해요. 우리 간호사가 얼마나 간이 적은데요. 그죠? 제가 간이 제일 크겠죠. 대한민국에서요. 그렇지만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는 국내 시험장이 없어 기존에도 학생들 불편이 컸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복지부와 대형간호협회, 국회 등의 협정을 요청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등의 앵크렉스 강제자가 없어 소통이 어렵다고 전했다. 제가 자, 앵크렉스 시험 친 근무자가요. 앵크렉스를 패스한 근무자가 간호협회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요. 시험센터가 기출문제 유출했다 그러면 미국 막 큰소리 치면 우리는 감기 걸려버리잖아요. 자, 미국이 이렇게 피어슨에서 얼토당토하게 신청을 이렇게 폐쇄를 했지만은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야 되겠죠. 우리 편이 돼서 당당하게 나서주질 않고 도리어 어디요. 미국이 기침하니까 감기 걸려갖고 아주 그냥 우리를 갖다가 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요. 자, 이거 제가 녹음해놨어요. 그죠? 법적으로 확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간호사로서 불쌍해서 내가 참고 있습니다. 그죠? 자, 명예훼손이죠. 자,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간호사 담당자가 정책을 위반하는 담당자가 개인한테 피해를 주고 명예훼손을 주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앵크렉스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 인생의 모토는 어디요? 약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약자라서 건드리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막말하면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요. 자, 그래서 녹음을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자, 이어 복지부는요. 간호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이건 뭐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필리핀은 거의 1년에 2,000명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명도 안 됩니다. 그죠? 한 100명 정도 넘어가죠. 그죠? 근데 45만 중에 100명은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간호인력 유출 문제를 근거로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할 말 없으면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할 말 없이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또 간호협회는 어때요? 자, 협회비를 갖고 우리 협회비를 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건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죠. 자, 그렇지만은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유출 등의 문제를 근거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핑계로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유휴간호사 활동 등 충분히 다른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제가 23만 유휴간호사가 장롱 면허를 갖고 페이가 하도 적어서 방에서 방콕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실이죠. 맨날 남 핑계 대지 말고 자기들이 정책을 위반을 잘해서 우리가 유휴간호사로 노는 간호사들을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바보 아니에요? 바보 천칠 아니에요? 정책을. 그래서 이 정책은 뭐가요? 우리가 일단은 약품 조제비요. 그죠? 우리가 키모테라피를 하잖아요. 키모테라피 하면 그게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약 잘못 우리가 죽어요. 그죠? 우리는 감옥 가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1억을 변상해서 간호사가요. 어떤 병원의 간호사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1억 변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우리가 전문가로 보지 않다는 거죠. 약품 조제비도 안 주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1억을 변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감옥을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돈은 안 주면서 벌은 줘요. 그죠? 이런 것이 누가요? 간호협회가 힘이 없고요. 복지부 담당자가 없어갖고 지금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일단요 한의사들은 처박 제조비요. 아니 풀 뜯어갖고 제조하는 것도 처박 제조비 받아요. 우리는 화학 제품으로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약을 우리 손으로 만지면요 스킨이 탑니다. 그죠? 자, 키모테라피 할 때 일단요 빈코마이신죠. 빈크리스틴. 빈크리스틴은 우리 피부가 썩어요. 시커매져요. 그래서 글로벌 준비를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요? 약품 제조비를 안 줘요. 조제비를 안 주죠. 의사는 약사는요 가만히 그냥 사무실 앉아 있으면서 아스피린 줘도 조제비 받습니다. 약 쓰는 데만 전부 조제비가 있으니까 일단은 페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제비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담당자가,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간호사가 이런 일을 병원장한테 우리 월급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 올려줍니다. 병원장 왜 올려주겠습니까? 병원도 요즘 안 돌아갑니다. 잘요. 그죠? 그러면 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로서의 전문 인력을 쓸 때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인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만 안 주는 거예요. 간호사만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해외 유출된다고요? 그래서 어이가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당국은 국내 간호 인력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을 국내 응시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기자가요, 그죠? 그래서 간호사 TF팀에 연락을 한 건데, 자,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간호사 시험을 국내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간호 인력 수급 등의 국민 건강 및 보건 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국가 정책적 목표와 부합성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소리를 했어요. 그죠? 이 개소리죠. 무식한 것들이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대안을 모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장기적인 거, 이게 무슨 장기적이에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간호협회에서도 뭔가 한다 그랬어요. 그 하니까 데모하러 갔잖아요. 하니까 뭐요? 한다 그랬어요. 확인하니까 전화 한마디 안 했어요. 계속 확인하니까 국회에서 들이대니까 그래서 뭐하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로 넘겨버렸어요. 이 보건복지부도 영어 못해요. 보건복지부도 간호사가 아니에요. 앵크랙 시험도 안 친 사람이에요. 전화할 줄도 몰라요. 전화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국민신문고에 맨날 우리가 의뢰를 하면요. 있다고로 말해요. 참 편안하게 살아요. 그죠? 자, 저도 공무원 했지만은 이렇게 편안한 여자도 참 봤어요. 하여튼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 계속 기사를 써서 우리가 이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휴, 참 화가 나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 어제 잠이 안 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요. 눈물이 나고요. 하여튼 4명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 동의해주세요.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간호사 이쁜 얼굴로 맨날 이렇게 험하게 사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죠? 더러워서 불쌍해서 진짜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자, 코로나 전담 간호사입니다. 경기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은 2020년 3월경부터 전담병원으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돈도 얼마나, 월급도 얼마나 적게 받겠습니까? 안 봐도 그냥 다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것은 병원 내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 자,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나 공공기관으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 시행착오 끝에 나름의 체계를 만들라며 지금껏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지 말라니까요. 그냥 그만두고 미국 가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코로나 간호사들이요. 미국에는 37만이 모자랍니다. 자, 37만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게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아유, 이상한 월급 받아갖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국민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정책적으로 일단은 전문가가 없어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자,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병원 내 인력들만으로는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8월경부터는 파견 간호사를 파견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무도 감사한 일임을 압니다. 이게 감사한 걸까요? 자, 기존의 원내 의료진들의 가중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배려임을 압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먼 타지나 외로움이 왔으며 파견 근무에 지원한 스님들에게 감사와 물론을 존경심을 느낍니다. 이 파견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의사들 협회처럼요. 뭔가 강화문에 가지 않더라도 투쟁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말 잘 듣는 어떤 순한 양으로 보일 겁니까? 자,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존 의료진들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파견 간호사 감사하고 소중하지만은 코로나 확진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이 점차 소진이 되고 있는 기존 인력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우리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력입니다. 이런 거 싸우면 안 되는데. 파견 간호사, 기존 간호사.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간호의 에너지가 있고 일단은 전문가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자꾸 간호협회하고 우리 간호사들이요. 파견 간호사, 기존 간호사 구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다 그냥 23만 간호사를 다 유유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페이를 올려달라. 아까처럼
조제비, 약품 조제비를 설정해달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계속 파견 간호사하고 기존 간호사하고 구별을 두면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뭐 파견은 없고 그냥 간호사는 다 비슷하게 일을 잘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다 깠었어 이번에요. 왜 파견하고 이렇게 기존하고 이게 구별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자꾸 도리어 우리의 어떤 뭐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아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도 바로 코로나 케어도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파견 인력 중에서는 이전에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경력으로 자, 기본적인 방호복 착용에 착탈에 교육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방호복 착용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 경력이 있어서 주사를 비롯한 기본적인 간호 처치가 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방호복 착용 경험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경험 또한 미숙해서 파견 즉시 며칠 동안 신입 간호사 하듯이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달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도 어디든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페이면 많이 다오. 우리가 약품 조제비도 주고 전문 간호사 수당도 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는 뭐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누구나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오리엔테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구별을 해달라 이런 것은요 차별 없이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한계가 있죠, 그죠? 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 중환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서 자 중환자 병실이요 부족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서요 중환자실에서 보아야 할 컨디션의 환자들을 일반 병동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확진 여름만큼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계속 간호 협회장도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 비롯해서 중환자에서 봐야 될 컨디션의 환자들을요 일반 코로나 병동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높아진 중증도에 따라서 직접적인 주사 등의 간호 처치가 많아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주사 처치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도 적지 않게 이런 거 이렇게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너무 순진한 것 같는데 이런 거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세계적인 간호사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죠?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다 까보려고 나면은 야 간호사들이 지금 주사도 못하고 졸업한다는 말이냐?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다 잘하는 줄 알겠죠, 그죠? 다 비슷한 줄 아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자 실제 주사 한 번도 안 놔봤는데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혈관 주사 경험조차 없는 경우 장갑이 두꺼워서 주사를 못 놓겠어요. 자 이런 말까지 다 적어 놓으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 위치가 좀 약해진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파견 인력들 중에는요, 이전에 대구 경북에서, 아까 했죠, 그죠? 자, 다음에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NG튜브, 역류 또는 흡입을 막기 위해서 앉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 지식이 없이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런 것까지요. 이거 기본 간호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와대까지 올리면요, 아찔합니다. 이런 거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대한민국 45만 간호사 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 잘한다고 생각. 이거는 기본 간호니까 사실은 어디야, 그죠? 조그만한 어떤 한 번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요. 자, 알릴 필요는 없겠죠. 우리 너무 순진해요. 아싸, 우리 다 잘한다. 우리는 어디 내놔도 다 잘한다. 우리끼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길게 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지원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고위험 약물이 뭐 특별히 약물 없죠. 코로나에서 고위험 약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IV하고 디하이드레이션 조절하고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 맞추고 뉴모니아 예방하고 안티 쓰고 이런 얘기인데 자 고위험 약물이 섞인 수액 및 일반 수액의 주입 족들을 모질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내놓으면요 진짜 한국 간호사 쪽팔려서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자, 뭐 수술용법이 뭐 모른다 이런 몰라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BS 측정도 못한다 이러면 AN이 하는 거 미국은요, 이거 다 AN이 하는 거잖아요. AN이 하는 것을 RN이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어떡하려고 그러죠? 자, 위에 극히 일부며 이 쌤 정말 대단한데요, 이 병원에서 이런 얘기 누군가 이게 뭐 확인을 안 했나요? 기본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하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자, 적지 않은 횟수로 오류가 발견돼서 간단 업무 지시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자, 업무 수행이 어렵다 보니까요, 기존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 처치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간호사끼리요, 그죠? 구별하는 것은 정말 입퇴원 반복, 중증 환자, 위강 교육, 그다음 기저귀 교환, 소변줄 관리, 식사에 이런 거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올리면요, 의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CCTV를 보다가 환자 상태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잘 적었는데, 이거는 이거 AN잡이죠. 사실은요, 미국 가면 AN잡이에요. 자, AN일이 하는 일을 간호사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노출하는 것은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이런 거 못한다고 어디 가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못하는 간호사 있다는 거 상상 못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졸업하면은 당연히 이건 기본 간호죠, 그죠? 그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트레이닝까지 제공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도 다 합니다, 그죠? 우리끼리 모여서 일단 페이는 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인원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번아웃 돼 있습니다. 자,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기초 간호학의 기본 간호에 들어있는 얘기를 막 조용히 올려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파헤치네요, 그죠? 파견 간호사들 정말 기분 나쁘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파견도 하지 마시고요. 자, 기본 간호사도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을 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단은 싸워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미국 간호사 맨날 투쟁하잖아요, 데모하잖아요. 자, 그에 대해 저희의 기운 맥빠지게 하는 것은 보상의 격차에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데 보상만 준다. 이 말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거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너무 심하네요. 자, 보상 격차가 중요하다 그러죠. 파견 인력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2 정도도 지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금액은요, 파견 간호사, 기존 간호사 구별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돈이 없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코로나 상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 4월 총 3개월 동안에 수당이 정부를 통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일당 4만원요. 그래서 이 4만원 받고 하지 말라니까요. 자,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그 위에 수당은요, 책정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파견 간호사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원의 숙박비와 출장비는, 자, 그래서 지급되어 9에서 11만 합치면요, 최소 1인당요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700만원, 900만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페이를 올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 병원에서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일단 이 간호사들이요, 역학 간호사로 역학조사 간호사 일할 때 수당이요, 그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많이 많다고 우리 간호사들 700, 900 맞는 거 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받았다고 하는 사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자, 수당도 준다 해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700에서 900에서 까갖고 주라는 말입니까? 700, 900 받게 해주고요, 우리도 700, 900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너무 순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 남이 이제 많이 받으면요,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런 식은요, 우리가 전문 간호사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환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기존 간호사 월 5만원과 파견 간호사 월 5만원 플러스 위험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이 당연히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호사끼리요, 이 사람 많이 받고 저 사람 적게 받는데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일단요, 간호사답지 못한 거죠. AN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AN이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존 직원들이 당연히 그럼 우리도 올려주세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주지 않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일이 차이가 나니 기존 인력들의 탄력감은 더욱이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700에서 90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좀 우리를 좀 더 많으니까 일단은 목표가 700에서 900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자, 금전적 보상 외에 기존 코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면 나오면 됩니다. 그죠? 나 700, 900 줬는데 우리 못하겠다고 다 나와버리면은 기존 간호사 그렇게 줍니다. 그냥 안 나오잖아요. 막 한국의 코로나는 간호사가 책임진다고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고요.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진다고 책임 믿어줍니까? 말만 해도 그죠? 자, 말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어떤 일단요 이해되지 않는 말로 해놓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뭐 간호부장 협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한국의 코로나는 한국 간호사가 책임집니다. 돈도 적게 주는데 왜 책임집니까? 죽을 정도로 일하는데요. 책임질 테니까 보상하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보상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병동 의료진들의 특별휴가 2일이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요. 휴일조차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병 근무하며 한계에 다다른 저희로 하여금 같은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 딸린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우리의 의상은 당연히 느껴지기 아닌가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곡히 정부에 부탁드렸는데 다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요. 기존 인력 업무를 들고자 한다면 파견 간호 인력의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간호사요. 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에서 도움이 될 인력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한다고 했죠. 그 사람 못하고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잘할 테니까 일단은 페이를 수당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힘이 납니다. 자, 기존의 코로나 대응 인력은 선택의 자유 없이요. 긴 시간을 확진자 돌보에 힘써왔습니다. 파견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같지는 않더라도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 주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 페이를요. 나라에 줄 수 없습니다. 기존 인력은요. 병원 이사거나 병원장이 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병원장을 꼬셔서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세요. 자, 우리 미국은요. 페이가 수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병원장 앞에 바로요. 대마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간출되지 않을 때는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다 그만두면은 원장이요.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래. 간호사 없으면 병원 안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자, 근데 자꾸 이렇게 일해주면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지만은요. 이건 방법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하여튼요. 청원 넣어줘서 용기에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욱 달라질 수 있도록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오늘도 감사합니다.